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많이 국민 개인의 인권을 국가가 탄압할 수 없다. 만약 탄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국민들이 저항운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은 권력을 둔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또는 국민이 약간 앞서는 관계예요.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민주국가는 다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희생돼야 된다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이냐, 동시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은 뭘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관계로 설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는 안 되느냐, 왜 종북 세력은 안 되느냐, 왜 공산주의는 안 되고 종북 세력은 안 되느냐. 헌법 10조 때문에 안 된다. 자, 인간의 존엄성을 그러면 북한 체제가 보장하고 있느냐? 북한 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 수령의 존엄성 하나밖에 없다. 북한도 존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항상 뭐 당의 존엄성 뭐 이럽니다. 북한군의 존엄성을 위해서 또는 수령님의 존엄성 이러지만 인민의 존엄성 이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인민이 아니라 홍길동의 존엄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존엄성은 대한민국에서의 존엄성은 나의 존엄성입니다. 나 누구의 존엄성을 이게 공산주의를 뭘 하든지 우리 우파 보수 자유진영의 가장 밑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성.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그걸 지킵니다. 또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한반도에서는 북한 공산 집단 그리고 거기에 충성하는 종북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명제가 고귀해지지 않습니까? 고귀한 거죠. 인간 존엄성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은 우선 거기에 그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인간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 속에서 찾아보니까 10개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첫째, 국가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국가가 유지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게 주로 1조, 3조, 4조입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수령과 당이 주권을 쥔 북한의 공산주의는 헌법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북한 지역을 불법 점거한 김정일 정권은 반국가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유일한 국가입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따라서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가 의지이고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항 국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따라서 국군은 외적뿐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부터도 국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하라는 말은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군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8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따라서 민노당과 같은 북한 정권을 추종하거나 또는 거기에 따라가는 이 종북 정당은 인간의 존엄성을 더 높이는 핵심적 가치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을 일삼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개선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 수단은 한자입니다. 전통 문화는 다 한자로 적혀 있지 한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대 표기 수단 중 하나인 한자를 국자로 한글과 같은 국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계급의 특권과 이들에 의한 독재를 인정하는 공산주의는 평등권에 위반되므로 반헌법적입니다.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즉 사유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정경제의 핵심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엄하려면 자유와 더불어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재산이 없으면 자기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북한 정권과 종북 세력은 따라서 공동체의 적이고 자유의 적이고 인간 존엄성의 적인 것입니다.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는 본질적인 자유는 뭐냐? 첫째,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법률로서 절대 제한할 수가 없어요. 양심의 자유는 뭐냐? 내가 뭘 좋아한다. 무슨 종교를 믿는다. 내 취향이 뭐다. 하는 이런 등등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법률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이유도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헌법 적대 세력에 대하여는 자유를 폐하게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한 문장을 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불법단체가 점거한 북한 지역을 자유통일하여 한반도에서 민주공화국을 완성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받았다. 모든 한국인은 생명을 보존하고 자유를 누리며 평등한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북한 공산 정권과 남한의 추종 세력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거되어야 한다.